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소형 매물들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 떨어지면 매입을 하자. 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드릴게요. 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냐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관리 처분 2번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 2번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관리 처분 1번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2번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현재 가격 형성들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 재개발에 대한 가격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가격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매입할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강의 내용은 왜 관리 처분을 2번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또 관리 처분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드릴 것이고, 관리 처분을 2개를 해야 되는 현재 법안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가격들이 조금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제 음마아파트하고 이제 대치 레미안 팰리스를 설명드리면서 아마 요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보다는 기존 아파트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다 돼 있는 인근의 신규 아파트와 개발이 될 대상들에 대한 가격 형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 아까 이제 대치 레미안 팰리스 이런 것들을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라고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부담금 또는 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는 것은 추가 부담금들이고, 뭐 리모델링 주택법으로 하는 리모델링 비용들,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하는 적정 투자 이익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조합원 가격, 즉 뭐 대상 아파트,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매물, 조합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적을수록 추가 부담금이 되게 커지겠죠. 일반 분양하는 금액이 적어지면 사업성이 적어지겠죠. 우리는 사업에 대한 금액을 일반 분양 비용으로 일부를 충당을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부담금과 우리가 일반 분양한 금액을 더해서 합해서 우리가 이제 총 사업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일반 분양 금액이 적어지면 사업성이 적어지겠죠. 사업성이 적어지면 내가 낼 금액이 커지겠죠. 내가 낼 금액이 커지면 기존 아파트 가격에서 내가 낼 추가 부담금이 커지면 조합원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이 조합 설립인가, 이 천둥이 막 치는데요, 지금. 이게 녹화가 됐는가, 녹음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방음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일단은 소리가 들렸더라도 이해는 해 주십시오. 소리가 만약 안 들렸으면 아마 여기서 아마 음향 효과를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입주자 모집 공고, 이런 순으로 가요.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관리 처분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 글로 하면 복잡해요.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관리 처분이에요. 뭐냐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 그러니까는 내 권리 가격은 얼마이고 네 권리 가격은 얼마인데, 너는 몇 평을 받았으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너는 얼마를 내고 나는 얼마를 내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내용들을 조합원들이 돈에 대한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을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 등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금액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리 처분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게 통상적인 사업의 흐름도입니다. 관리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짚어보면, 조합원들이 이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조합원에 대한 권리 산정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것을 권리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 처분 때 이 권리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평가 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는데, 비례율을 곱하기 위해서는 비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종전 자산은 뭐고, 그럼 종후 자산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종전 자산이라는 것은 그 구역,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고 하는 구역에 있는 현재 자산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개발이 되기 전에 자산 가치가 종전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종후 자산은 뭐냐면은 요 구역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아파트를 다 지은 전체 금액을 종후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종후 자산. 그래서 이 아파트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 금액과 일반에게 분양된 금액을 합한 것이 전체 아파트 금액이 되겠죠. 이것을 종후 자산이라고 하고, 총 사업비는 뭐냐면은 이런 아파트를 짓기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총 사업비라고 해요.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축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조합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설계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 사업비죠.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금액과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 가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분양 가격이 관리 처분 때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걸로써 우리가 관리 처분 인가를 한 다음에 이주 철거를 하고 조합원 모집 공고를,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관리 처분 때 결정된 금액으로 모집 공고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틀어놓는 법안이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이거죠. 민간 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찍었는데 한번 참고들 하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로 고칠 듯, 그러니까는 관리 처분 신청을 입주자 모집 공고로 고칠 듯, 이러면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시 분양 가격을 재산정하게 된대요. 다시 재산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비례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분양 금액과 조합원 분양 금액이 되게 중요하게, 종후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건데, 분양 가격을 재산정을 하게 되면은 관리 처분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관리 처분 때 이미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을 했는데, 입주자 모집 때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분양 가격을 산정하라 그러면 다시 합리적으로 금액을 조합원들이 재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해 못 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가격 재산정 시 분양 가격 하락하게 되면 비례율 떨어지게 되고, 조합원 추가 부담금 상승하게 되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 그래서 조합원 가격은 또 하락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굉장한 혼돈에 빠지게 되죠. 이런 혼돈에 빠지는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이에요. 왜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프리미엄에 대한 오류들이 지금 산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흑석동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흑석동에 지금 일부 구역들이 입주시 아파트, 아크로 흑석 7구역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7구역 지금 그 대림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파트 금액이 지금 한 16억 정도 해요. 좋은 것들은 한 15억 정도, 15억에서 16억 정도 하는데, 조합원 그때 분양 가격이 뭐 한 7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벌써 이 차이가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금액과 이 분양 가격의 차이가 벌써 한 9억, 뭐 한 8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 이 8억 정도가 급등을 한 거죠.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아파트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급등한 금액인데, 이렇게 급등한 금액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가정하에 재개발 물건들의 평가 금액에 이거를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거라는 예상을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래 시세예요. 이게 거래 시세예요.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위험한 거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여기에 적용하면은 이 금액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프리미엄의 오류가 있는 재개발 매물들이 관리 처분을 2번 해야 되는 희한한 지금 방법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시세도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정보의 가격이 아닌 주먹구구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옛날에 7억에 분양인데 지금 16억이니까는 뭐 프리미엄 9억 더 붙여서 팔리고, 이런 희한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비가 적냐 맞냐에 따라 가격이 희한하게 막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업의 진행이 가장 불확실할 때, 또는 단기간으로 이렇게 금액들이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피해를 보는 매물을 기다렸다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현재 사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매물들을 사람들이 사면서 이상한 시세가 결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오류가 제거가 되면서 정상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그런 매물들을 그때 사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조정 시기가 결정될 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처분을 2번 해야 되는 희한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순으로 재개발 프리미엄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합원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재건축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특별하게 가격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비대위라는 것도 생기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가격들에 대한 거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던 재개발 매물들 사업성 하락과 지금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면은 그때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도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투자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랑 계속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투자 시기 잡으실 분들은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이제 제가 좀 힘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